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먼저 고nguyên 포정 서기장 별세 소식을 들으시고 베트남에 오는 길에 어떤 심정을 갖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서기장님 별세 소식을 이제 베트남 통신사 서울 지국장을 통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놀랬죠. 지난 1월 달에도 몸이 좀 편찮으시다는 소식도 좀 듣긴 했었는데 바로 또 회복되셔가지고 이번에도 좀 이렇게 편찮으시더라도 곧 회복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제 혼이 좀 빠져나가는 뭐 정말 그런 기분이었고 우선 하노이로 빨리 날아가야 되겠다. 서기장님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하늘을 내가 좀 봐야 가슴이 진정되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내 눈을 꼭 감고 쫑삼촌의 명복을 빌었고요. 또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남기신 업적, 제가 책에 썼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착하고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하늘을 보면서 묵념을 드렸고 뭐 가슴이 좀 진정되긴 했지만 정말 베트남 모든 국민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 또 쫑 서기장님을 존경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하노이를 방문한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서기장님이 그 태어나신 동아인 그 생가 마을을 라이다 마을에 가서 그쪽에서 또 묵념을 좀 드렸고 라이다 마을에 살고 계시는 쫑 서기장님의 초등학교 동창 한 분을 만나서 어린 시절에 쫑 서기장님 좀 어떠셨는지 또 그분은 마침 자럼에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신 분이라서 그분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에 가장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양말도 안 신고 겨울에도 학교를 오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만큼 가난했던 시절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나 호치민 주석의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베트남의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왕의 이야기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쫑 서기장님이 다니셨던 자럼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던 그 학교를 찾아서 학교에 그 꽃을 사들고 가서 거기에 헌화를 좀 하고 학교 책임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 학교의 오랜 세월에 대한 이야기와 쫑 서기장님이 다니셨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거기를 다 갔었던 데거든요. 예전에 다시 방문해서 명복을 빌고 또 레타인통 19번지 그 쫑 서기장님이 대학을 다니셨던 그 교정에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묵념을 드리고 쫑 서기장님의 그 가장 힘들었던 항미 전쟁 시기에 대학을 다니시면서 그 대학이 다이뜨라고 하는데 피난까지 가고 그랬었던 그 시절에 대한 것을 제가 책에다 다 썼었던 그런 기록을 제가 다시 반추하면서 정말 많은 이점을 가졌었고 또 이런 귀한 책을 썼으니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 궁금한 점은 왜 nguyên 포정 서기장을 선택하시고 책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세대는 그 호치민 주석에 대한 그 여러 책을 좀 읽고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호치민 주석께서는 정말 베트남의 큰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이런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로부터 교수님들로부터 호치민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베트남은 그때부터 우리들한테는 꾸준한 관심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역사 내지는 베트남의 정치사, 근현대사도 드문드문 이렇게 뭐 다 익숙하게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인 것처럼 공부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종 서기장님이 2014년에 한국을 이제 방문하셨어요. 서기장 되셔가지고요. 그때 오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왜냐하면 삼성그룹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이건희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삼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을 때인데 종 서기장님이 당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그 아드님인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님 집무실까지 직접 방문해서 삼성에 잘 될 거다라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그 진한 의논도 하시고 근데 이것이 한국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지도자인 우리 베트남의 종 서기장께서 직접 삼성그룹 회장 집무실까지 찾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뉴스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종 서기장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게 계기였어요. 이런 지도자가 계셨네 하면서 자료를 그때부터 좀 보다 보니까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는 게 저의 우선 눈길을 확 끌었어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두 번째는 기자 출신이라는 게 제 또 관심을 확 끌었어요. 저도 기자를 했던 사람이라서요. 과거에 이 과거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 일선에 있었던 분이 통상 지도자였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고정관념의 입장에서 볼 때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 또 저널리스트가 세계 이런 최고 지도자가 되셨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이 과거에 공산 잡지에 썼던 글들이 그럼 어떤 글들이었을까 좀 정통한 번역가를 통해서 제가 그런 걸 찾아 읽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 논문도 좀 찾아 읽어봤어요. 또 후의 민속시에 나타난 그 풍미 이런 것들에 제가 여기 그 책에도 반영했습니다만 또 이분이 81년에 소련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쓴 박사 학위 논문도 좀 찾아 읽어봤어요. 그 논문은 베트남 공산당이 어떻게 국민들과 친화력 있게 나갈 것인가라는 걸 주제로 쓴 거였어요.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을 내가 언젠간 꼭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쭉 그 자료 조사도 하다가 다른 일이 있으면 멈추다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코로나19도 오는 바람에 제가 더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좀 잠깐 중단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2년이 아시다시피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이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제가 이거는 꼭 이 책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왕 낼 거면 서기장님의 80세 생신에 맞춰야 되겠다. 80세 생신을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 4월 1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내서 하나의 그 헌정하는 서기장님께 선물하는 이런 계기의 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쭉 작업을 해서 올해 4월 초에 우선 한국어판으로 이 책을 내게 됐고 베트남어판은 이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책을 작성한 과정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서기장님 책을 쓴다라고 할 때 베트남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좀 줄 줄 알았어요. 한국 작가가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책을 쓰겠다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가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자료 협조도 좀 있고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처음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갔더니 응웬 부뚱 대사님 말씀이 우리 서 기장님이 워낙 겸손하시고 이렇게 드러나고 당신을 이렇게 막 치켜 올리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막 이렇게 협조를 좀 해드릴 수 있을지는 절차를 좀 밟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베트남 외교부에 또 찾아가 봤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저는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분명히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에 대한 관심은 국회의장 시절과 서기장 시절에 대한 자료는 뭐 굉장히 그 뒤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도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청소년기 시절은 어땠을까? 또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 공산 잡지 기자 시절은 어땠을까? 소련 유학 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쪽에 있는데 이런 자료는 거의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처음에는 해외에 그분이 국빈 방문을 하셨다면 그 나라 신문들에 뭔가 그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올까 해가지고 쿠바를 방문한 시점에 맞춰서 쿠바 신문을 좀 뒤져보고 러시아 신문을 또 뒤져보고 중국 신문을 뒤져보고 일본 신문을 뒤져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야기가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 자료가 하나 발견됐는데 하노이 국립 하노이 대학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 온라인 신문을 그 하노이 대학이 만들어서 거기에 하노이 대학이 배출한 훌륭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실리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대학 시절 이야기와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의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가 돼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또 토대로 그 같이 대학을 다녔을 때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또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쫑서기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니까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집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책은 유엔포청 서기장에 대한 최초의 외국어 책이잖아요. 작성 과정도 노고가 많으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 책을 손에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 그 판민진 총리께서 지난 6월 말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첫 만찬에서 한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웬 부중 서기장님에 대한 책을 쓴 한국 작가 조철현 작가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게 베트남 신문에 이렇게 기사 난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이 책에 나름 부족한 사람에게 감사를 이 총리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앞으로 더 자료를 보완해서 계속해서 좋은 책을 내야지. 그다음에 베트남어판이 나오면 그때는 꼭 쫑서기장님을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저는 영원히 배울 수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것의 한 핵심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알면 그 나라의 미래 10년이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책의 핵심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알면 그 나라의 미래 10년이 보인다는 이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쫑 서기장을 제대로 알면 베트남의 미래 50년이 보인다라는 말로 저는 다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로 지대한 행적을 남기셨던 분이고 제가 책을 쓴 사람으로서 막상 서기장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더 엄중한 막중함을 느끼고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세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영어판까지도 꼭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책을 작성하셨을 때 유엔포청 서기장에 대한 가장 큰 인상을 받으신 점이 어떤 점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랬구나.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호찌민 주석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시느라고 정말 노력하신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신 분이면서 공산주의 이론가로서 과거 공산 잡지에서 글을 쓰실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문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정말 애쓰신 이런 인문학자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분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산주의 이념을 충실하게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익을 국가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부분을 서로 치우치지 않게 잘 균형 있게 조합해서 우리 국민들을 베트남 국민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이분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정부패 척결 문제도 그렇습니다. 즉 베트남 공산당이 가장 영도 기관으로서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청렴하게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의 공산주의 이념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이면서 동시에 깨끗한 국가, 청정 국가, 베트남이야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해외 투자가 베트남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바로 부정부패 척결 불타는 용광로라는 캠페인도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정신을 계속 잘 이끌어온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독자도 이런 책을 많이 읽고 홍해포점 석기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 BOB 방송국도 이 책을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